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실은 요즘 저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힘이 점점 빠진다는 고민이에요. 정말 그래요.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계단 오르기나 무거운 물건 들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아니야, 나는 매일 산책도 하고 밥도 잘 먹는데 왜 그럴까? 혹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체력 감소를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받아들이면 진짜 원인을 놓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 내가 놓친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호반전TV입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김순잘머디, 올해 67세인데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셨나요? 그런데 지난 겨울 손주를 돌봐주시다가 갑자기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으셨대요. 처음엔 감기 기운 때문인가 싶으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기력이 떨어지시더라고요. 혹시 병원에는 가보셨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근육량이 평균보다 30% 이상 부족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할머니가 그럼 운동을 더 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셨는데 의사 선생님 답변이 더 놀라웠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운동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재료가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진실이에요. 근육이 빠지는 건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재료 자체가 모자라서라는 거죠.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70% 이상이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못 드시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전 우리 부모님들도 나이 드셨지만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요즘 들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단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된장찌개, 두부, 생선구이, 나물 반찬 따지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식단이었는데 요즘은 간편식이나 탄수화물 위주 식단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몸 자체의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5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까지 도달하는 양은 젊을 때의 6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60세 이상이면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70kg 할아버지라면 하루에 84g에서 105g이 필요한 거죠. 이게 계란으로 치면 12개에서 15개 분량이에요. 그럼 계란을 매일 15개씩 먹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법이 있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단백질 효과가 극대화되는 3가지 보물식품이에요. 오, 궁금한데요? 뭔가요? 첫 번째가 건새우예요. 여러분 집 냉장고나 탄장에 있는 그 작은 건새우 말이에요. 두 번째는 황태포,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이 3가지가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계란 15개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나요? 놀라실 거예요. 단순히 단백질 양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흡수율, 근육까지의 전달 효율,
그리고 다른 영양소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이 세 가지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실까요? 먼저 건새우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66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소고기의 3배의 수준이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건새우가 그렇게 단백질이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건새우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슘이 우유의 10배, 아연이 굴의 2배나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부산 해운대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72세인데요. 혈압 때문에 짠 음식을 피하시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건새우를 국물에 우려서 드시기 시작한 후로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황태포는 어떤가요? 황태포는 정말 특별해요. 일반 명태와 다르게 영하 20도에서 얼었다 녹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만들어져요. 이 과정에서 단백질 분자가 잘게 쪼개져서 소화 흡수가 월등히 좋아지거든요.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황태 100g당 단백질이 78g이에요. 이게 닭가슴살의 4배 수준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일반 생선의 단백질 흡수율이 70% 정도라면 황태는 85% 이상이에요. 강원도 평창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는 황태국을 꾸준히 드신 후로 2개월 만에 grip strength, 그러니까 악력이 20% 이상 늘었다고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검은 콩은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혈관 염증을 줄여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거든요. 게다가 검은 콩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소고기 스테이크 200g을 드시는 것과 황태포 50g을 드시는 것, 어느 쪽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소고기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정답은 황태포예요. 소고기 200g에는 단백질이 약 40g 들어있는데 황태포 50g에는 39g이 들어있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가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소고기 200g이면 10,000원은 좋게 넘을 텐데 황태포 50g은 3,000원 정도면 충분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비용은 3분의 1이고 흡수율은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 건새우도 계산해 볼까요? 건새우 30g이면 단백질이 20g 정도 되는데 이게 계란 3개 분량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건새우가 1,000원 정도? 계란 3개가 1,200원 정도니까 오히려 건새우가 더 저렴하네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비싸고 부담스러운 음식을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전통식품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실전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보죠.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은 콩밥에 건새우 볶음 반찬을 곁들이세요. 검은 콩밥은 일반 쌀에 검은 콩을 30% 정도 섞어서 지으시면 돼요. 건새우 볶음은 건새우 20g을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깨소금 뿌리시면 끝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단백질 25g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요? 황태국이 최고죠. 황태채 50g을 물에 30분 정도 불린 다음 멸치 육수에 끓이시면 돼요. 여기에 두부 반모, 파 조금 넣으면 더 맛있고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 35g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는 좀 더 간단하게 가세요. 검은 콩두유 한 잔과 황태포 구이면 충분해요. 황태포를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고추장 찍어 드시면 맛있거든요. 여기서도 단백질 20g 정도 나와요. 그럼 하루 총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침 25g 더하기 점심 35g 더하기 저녁 20g은 80g이에요. 70kg 성인 기준으로 딱 적정량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세 끼에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왜 나눠서 먹어야 하나요?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처리하기 어려워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20, 30대 직장인들도 바쁘다 보니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고 제대로 된 단백질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피곤해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럼 가족 모두가 함께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당연하죠. 특히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좋아요. 뇌도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검은 콩밥, 황태국, 건새우 반찬 이런 식단으로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손주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에요.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키 크는 것도 두뇌 발달도 면역력도 모두 단백질이 바탕이 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밥차를 주실 때 이런 메뉴를 해주시면 아이들 건강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죠. 결국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식단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먼저 구입과 보관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건새우는 색이 너무 하얗거나 너무 붉은 건 피하세요. 자연스러운 주황빛을 띠는 게 좋아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이내에 드세요. 황태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황태는 색깔이 황금빛을 띠고 살이 부스러지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너무 딱딱하면 물에 불리는 시간을 길게 하시고 급하시면 미지근한 물에 불리시면 돼요. 검은 콩은 주의할 점이 있나요? 검은 콩은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완전히 익혀 드세요. 덜 익은 콩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혹시 피해야 할 조합이 있을까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단백질과 카페인을 같이 섭취하면 흡수가 방해받아요. 커피나 녹차는 식후 1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요? 시금치나 취나물 같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와 두부를 같이 드시면 칼슘 흡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황태국에 시금치 넣으실 때는 따로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하고 넣으시는 게 좋아요. 신장이나 가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 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새우나 콩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실까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미선 할머니, 65세인데요. 2개월간 이 식단을 지켜보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셨대요. 결과는 어땠나요? 놀라우셨대요. 먼저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셨고 장보기 할 때도 무거운 것들을 예전보다 쉽게 들 수 있으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례도 있나요? 대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70세인데요.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가 까다로우셨는데 이 3가지 식품으로 혈당도 안정되고 체력도 좋아지셨어요. 특히 건새우 국물이 짜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고요. 젊은 세대 후기도 있을까요? 35세 직장맘 박소영 씨는 온 가족이 함께 이 식단을 시도해 보셨는데요. 아이들도 황태국을 맛있게 먹고 남편도 아침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께서 며느리가 음식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으셨대요. 시청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보충제 대신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네, 충분해요. 오히려 자연식품이 인공보충제보다 흡수율이 좋아요. 꾸준히 드시면 보충제 없이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치아가 약해서 건새우나 황태포 먹기 힘든데 어떻게 하죠? 건새우는 분말로 만들어서 국물이나 반찬에 넣으시면 돼요. 황태도 잘게 찢어서 부드럽게 끓이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성분이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3, 4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보충제 한 통값보다 저렴하면서도 훨씬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죠.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꾸준히 해야 하나요? 2, 3주 정도면 체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해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건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60세 이후의 건강은 운동보다 식탁에서 결정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젊을 때는 운동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 공급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에요. 운동은 보조적인 역할이고 식단 관리가 필수라는 거죠. 다른 전문가 의견도 있나요? 한국영양학회에서도 60세 이상은 젊은 성인보다 25% 이상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덜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똑똑한 단백질 섭취법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천 전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시죠. 냉장고에 건새우, 황태채, 검은 콩이 준비되어 있나요? 하루 3끼 식단 계획을 세우셨나요? 단백질과 카페인을 분리해서 드실 준비가 되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실천할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 3개월 꾸준히 할 각오가 되셨나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질환에 대해 확인해 보셨나요? 이 모든 항목을 체크하셨다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근육의 재료 부족 때문이라는 것. 두 번째,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운동 없이도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3가지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말이에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혹시 집에 손주가 있으시다면 더욱 좋아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시면서 황태국 끓여주시고 건새우 볶음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은 맛있게 먹고 어르신은 건강해지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석삼조죠. 기억하세요. 10년 전 체력을 되찾는 건 꿈이 아니에요. 올바른 식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시작하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발효식품의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